김지윤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브랜드야? 제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죠. 셀프 브랜딩. 앞으로 정말 내가 더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까? 나의 특장점을 잘 아는 거는 과연 나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있는 그대로 막 보여주면 막 다 기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충격! 이러는 거예요? 충격받지. 은하님은 본인을 어떤 브랜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비슷한 건 잘 모르겠고 되고 싶은 건 있어요.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아유, 이런 것까지 다. 오늘은 뭔가 어울리는 주제요? 네. 우리가 브랜드 얘기할 때 맥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 그랬나요? 화이트 얘기도 하고, 뭐, 버드와이저 얘기도 하고, 코로나 얘기도 하고, 우리가 브랜딩 얘기할 때 사실 맥주 회사들도 브랜딩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이제 업체들인데, 오늘 저희가 셀프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서. 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맥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우리 은하님이. 네,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하이네켄 네.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유난히 좋아해요, 하이네켄을? 하이네켄이야 뭐 워낙 유서 깊은 브랜드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마시는 맥주는 너알콜이에요. 예전엔 너알콜 하면 맛은 없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분위기 맞추려고. 그런데 좀 마셔보면은 이게 진짜 너알콜이야? 라고 할 정도로 맛이 굉장히 그냥 알코올 들어있는 맥주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전 맥주를 이렇게 많이 즐겨서 마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 감자칩엔 맥주가 딱인데? 감자칩은 그냥 감자칩만 먹어야지. 아, 그래요? 제일 좋고요. 맥주가 배가 불러서 사실은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만큼 마셨는데 왜 이렇게 맥주는 배가 부른 거야? 많이 취하지도 않고. 지훈님은 위스키 독주파죠. 네, 약간 독주파죠. 저는 사실은 독주를 안 마시기 때문에 뭐 독주를 안 마시면 선택지가 와인, 맥주. 소주 정도? 소주가 독주 아니에요? 소주가 요즘은 20도 아래니까요. 아, 그런가요? 언제 그렇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약해졌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스키나 뭐 고량주, 뭐 중국 술들 굉장히 이제 다 독하잖아요. 그런 그쵸? 거는 못 마셔요. 목이 이제 보드카 이런 것도. 목이 따끈한 느낌을 싫어해서. 진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 그걸 싫어하는구나.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브랜딩. 네, 브랜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셀프 브랜딩.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죠. 오늘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인간의 확고한 브랜드를 가진 김지윤 박사랑 앉아있는데. 제가요? 김지윤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브랜드야? 그럼 브랜드지. 아, 진짜요? 나 그런 줄 몰랐는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김지윤 하면 브랜드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럼 그냥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제 이미지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는 저를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쌀쌀맞고, 그리고 뭐 좋게 표현하면 카리스마 있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고. 뭐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렇게들 보시고, 냉정하고. 그거는 지식 플레이랑 엮여서 생각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롱테이크를 보시는 분들은 지식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른 모습이다. 저렇게 목젖을 대놓고 웃는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게 인간적으로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롭다라고 하시는데 뭐 아무래도 뭐 지식 플레이로 먼저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식 플레이는 조금 많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렇죠. 그런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굉장히 좀 냉정하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쌓인 것 같기는 해요. 지식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겠어. 추구미가 있었어요? 딱히 그런 거 없는 거 알잖아. 그래도 계속 물어보는 거야. 딱히는 없었는데 채널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대충 약간 잡혀는 있었죠. 당시 유튜브가 아직은 이만큼 레드오션일 때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이제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채널은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있는 채널들이나 뭐 아니면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밋밋하거나 평평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극적이거나 이제 그런 거 말고 조금은 합리적이고 조금은 중립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좀 믿고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완전히 성공했는데요. 네. 그 추구하는 바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톤 앤 매너도 좀
좀 고급스러운 걸 찾고 있었고 필터도 그걸 좀 고급스럽게 쓰는데 그런 거예요? 이걸 샀어. 그래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제작진을 찾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채널들을 막 뒤져보다가 딱 발견을 했는데 나 이 느낌 너무 괜찮은데 했던 그렇구나. 게 사실 일당백이었어요. 네, 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될 100권의 책인가? 근데 그걸 딱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정영진 씨랑 제가 예전에 방송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당장 제작진의 번호를 내놔라.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연결을 해줘갖고 운 좋게 됐죠. 제가 딱 원하던 그런 감이었어요. 오늘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 안 했었나? 그렇지. 3년간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필터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필터.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있었어요. 딴 거는 이게 막 내가 막 계획하고서는 뭐 이걸 해 저렇게 되게 없었는데 초대 손님은 조금 골라서 약간 뭐랄까 한국에서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걸로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 그래갖고 처음 제가 직접 섭외를 해갖고서 초대를 했던 분이 주한 영국 대사님이셨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근데 나간 걸로는 사실 성일관 교수님이 먼저 나갔어요. 이슈가 좀 먼저 터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느라고 성일관 교수님 그때 처음. 성일관 교수님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매일 나오시지. 네. 매일 나오시지. 나 굉장히 뿌듯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셨었어. 막 이러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두 번째로 나간 게 주한 영국 대사님 당시 지금 말고. 근데 그분이 먼저 나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놀랬죠. 아니 주한 영국 대사를 어떻게 유튜브 채널에서. 근데 사실은 이 한국에 계시는 대사관의 뭐 대사님, 뭐 공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퍼블릭 디플로머시. 그 나라의 국민들하고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접촉을 해갖고 뭐 홍보하고 이런 게 중요해서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걸. 우리 몰라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잘 되고 성공적으로 그 다른 대사관에서도 되게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는 외국에서 누가 뭐 조금 뭐 셀럽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유명 인사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자가 인터뷰를 좀 할 곳을 찾는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찾거나 굉장히 우선순위로 찾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는 추구를 해 나갔었죠. 격조 있는 채널에 격조 있는 진행자. 뭐 격조 있다고 얘기하니까 참 민망하고만. 약간 뭐 그런 건 좀 있긴 했어요.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되게 따지고 한 건 아니야. 난 내 이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의 이미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데도 잘 모르죠. 워낙 모르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한 거지. 난 근데 특히 모르겠어. 되게 지적이고 이런 이미지 아니에요? 뭐 헐랭이 이미지도 있고. 그건 나만 아는 거고. 약간 아메바 같이. 아니 근데 나는 뭘 좋아하는 것도 막 이것저것 뭐 굉장히 대중적인 것에서 고급스러운 것도 취향도 잘 없고. 저기요, 아메바는 단세포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뭐 좋게 말하면 르네상스맨. 좋네. 이것저것. 그래서 뭐를 잘 못 정하는 것. 지금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전공을 못 정해갖고 중세 미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현대 미술을 해야 되나 한국 현대 미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르네상스 하세요. 제일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나의 특징이 아닐까? 나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섭렵했다라고 표현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를 준비하면서 브랜딩 앞으로 정말 내가 더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까. 사실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특질을 잘 파악하고 특장점을 거기다가 약간의 더 약간 MSG를 치고 그 MSG 친 거를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잘 알려야 되잖아. 적당한 메시지를 딱 줘서 그게 이제 브랜딩이고 브랜딩이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 그 다음에 마셔.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가면은 어떤 맥주를 고를까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하이네켄을 마셔봤더니 굉장히 좋았어. 그러니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이네켄을 다시 마셔야지 라는 것처럼 이제 전우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뭐 롱테이크를 잘 안다면 내가 롱테이크는 이번 주 일요일 6시에 꼭 들어야겠어 라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듣는다든지 뭐 또는 나를 이제 고용하려는 사람이 전우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잘 고용해서 써야겠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의사결정을 쉽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브랜딩의 장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에 대한 브랜딩을 좀 더 잘 생각해서 내가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것들 참고로 우리는 하이네켄으로부터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니 그냥 사실
굳이 하이네켄일 필요는 없었어요. 버드와이저가 왔어도 됐고 사실은 뭐 그냥 삿포로 갔어도 됐고 맥주나 한 캔 놓고 얘기를 하자라고 네. 하는데 오늘 전혀. 운이 좋은 브랜드예요. 하이네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그 생각은 하긴 해요. 그러니까 나의 특장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나의 특장점을 잘 아는 거는 과연 나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그거 좋은 질문이다. 네. 뭐 삼성 다니면서 마케팅도 하셨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남이 잘하는 건지. 근데 사실 삼성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브랜딩을 정할 때 약간 다수결적인 그런 그래요? 게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 제품을 기획한 사람이 그걸 얘기를 해도 이 제품이 이렇다 얘기를 해도 거기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케팅 부서가 얘기하고 영업 부서는 뭐 고객은 이런 걸 원한다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수렴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업에서 정하는 방식은 내가 정한다라기보다는 남이 정하는 거와 비슷하지. 물론 우리도 계속 삼성에 다니면서 거기에 매몰되면서 조금 이렇게 좁은 식견을 점점 가지게 되는, 왜냐면 애착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거는 이게 모든 것이 토론이나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브랜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약간 남의 시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남의 시각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 그렇죠. 마케팅 차원에서는. 아니,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되게 좀 냉정하고 인정머리도 없어 보이고 뭐 이래갖고. 아닙니다. 김지훈 박사는 인정이 철철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니, 철철 넘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이제 제 사촌 중에 F&B 쪽에서 마케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이제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고 언니 이러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나 좀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너무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한다. 같이 롱테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은하니한테 가서는 인사를 하고 잘 보고 있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다가오질 않는다. 심지어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뭐 해주시는 분도 부인이랑 같이 미술관에 갔는데 저를 봤다는 거예요. 저기인데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다가갔대. 인사를 안 했대.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보이길래 내가 그래서 좀 약간은 이제 푼숙기 어린 50대 여성 뭐 이런 이미지로 가보면 어떨까? 막 헐랭이에다가 리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마케팅 그치. 용어로. 그랬더니 위험하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절대 하지 말라 그러던데. 그래도 사람들이 언니한테 기대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푼수떼기 50대 여성은 아니래. 아니 사실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일관성, 연속성, 컨티뉴이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 앞에 부분은 편집해 주시고 다시 찍어야 되나요? 그런 건가? 그런 건가요? 사실 맨날 무슨 내 이미지를 바꾼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기억을 잘 할 수가 없잖아. 김지훈 하면은 쌀쌀 맞지만 진실한 이미지로 뭐 이런 그렇게 표정하니까 이수지 씨 닮았어. 그래? 실장님. 이수지 씨는 여러 개잖아 얼굴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거야. 내가 요즘 그런 이번에 브랜딩 생각을 하면서 이수지 씨 같이, 이수지 씨는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천의 얼굴. 그러니까 천의 얼굴이 만약에 이미지라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그냥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천의 얼굴일 수는 없잖아. 그건 안 많아야 한 3가지면은 그치. 다중이 아니야, 다중이 그냥. 그래서 뭐 하여튼 마케팅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니까는 아닌가 봅니다. 네, 그냥 이걸로 그냥 안 다가와도 할 수 없어. 이제. 지금 혹시 김지훈 박사 보시면 다가가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은하님은 뭐 그러면은 유튜브 시작하고 원래 이미지랑 좀 다르다 뭐 이런 적 없어요? 그런 얘기 많죠.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좀 늘 심술이 난 상태라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댓글이 막 달렸어요. 삼성에서 같이 계시던 분들이 보고 모시던 건 아니었는데 뭐 같이 몇 번 회의하고 같이 협업하던 부사장님이 댓글을 전상무 회사에서는 이렇게 유식한지 몰랐는데. 그런 댓글을 다셨단 말이야? 그냥 넌지시 톡으로 얘기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톡을 할 만큼 친하신 부사장님이 아니셨는데 댓글을 갑자기 다신 거야. 진짜? 전상무가 이렇게 유식한 줄 몰랐네요. 그러면은 마치 그럼 내가 무식했단 말인가? 그렇게 내가 무식해 보였단 말입니까? 이런 거고. 또 이제 어떤 후배가 상무님 뭐 예전부터 지적 호기심이 많으신 모습 잘 봤어요. 이러면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 어디서 내가 지적 호기심을 부린 거지? 이러면서 내가 어디서 눈 동글동글 떠면서 막 이랬어 이런 거야.
삐뚤어진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저 삐뚤어졌다. 뭐 하나 칭찬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네. 무슨 얘기만 해도 막 이렇게 꽈서 생각하는.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가까이서 보니 미인이십니다 이러면은 멀리서 보면은 못생겼다는 거야. 막 약간 이런 류의 생각으로. 그저 가까이서 봐야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회사원으로서 추구하던 모습은 뭐였을까라는 것은 빈틈이 없는 것. 내 일의 본질을 잘 안 다음에 내가 맡은 바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는 것.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팔딱 긋고 자, 내 맡은 바에 대해서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주지. 뭐 약간 이런 그런 의식으로 많이 회사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때는 너무 그런 어디 뭐 덤벼봐 막 약간 이런 게 있어갖고 전투 모드였구나. 전투 모드라서 유머 감각 같은 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런 과다한 전투 모드는 좀 없어 보여. 이게 카리스마가 있으려면 너그러워야 되잖아. 그래,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뭐 예, 그 의견도 좋겠군요. 그러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늘 이렇게 약간 전투 모드라서 내가 그런 면에서 그닥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게 회사 다니면서 좀 돌이켜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 자기 모습에 만족을 못하는 거야. 자기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좋은 얘기해도 지금 내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가지지 못한 뭔가 되게 멋진 모습을 선망을 하는데 사실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특장점을 좀 더 잘 포장하는 거지 영 아닌 걸 가지고 이게 나요라고 하면 그건 사기극이죠. 사기극.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헐랭이거든요. 영 아닌 게 아니거든요. 안 가진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이미지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늘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죠. 좀 더 단단한 인간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이런 거 말고 찔러도 그냥 잘 안 쓰러지는 그래서 쓰러졌다 또 툭툭툭 일어나는 약간 좀 그런 단단한 인간이 되고 싶다가 제 모토예요. 그러니까 조금 바라는 이상형이에요. 찌르면은 바늘이 쑥 들어가는데 바늘을 또 쑥 뽑아내는 그치. 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쑥 뽑아내고 뒤로 돌아서 눈물 약간 아프면 나만 내고 왔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멋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제가 바라는 상인데 제대로 못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좀 냉정해 보이고 공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는 이제 그건 잘 못했다라는 거죠. 또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약간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바늘이 쑥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바늘이 쑥 들어온다는 걸 누가 알면은 계속 찌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두려워하고. 저는 그거보다 그게 있다. 바늘이 쑥 들어와서 아파한다는 걸 알면 어떡하지? 그렇지. 저 사람이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한다는 걸 아는 거가 싫은 거야. 그렇구나.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뺄 수 있는데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하기보다는 바늘이 안 들어가는 인간이에요. 라고 뭐 찔러보냐면 찔러보세요. 뭐 안 내가 아픈 들어가요. 거 봐라. 장수 돌침대 안 들어가. 별이 5개. 막 안 들어가. 뭐 이런 거. 별이 5개. 근데 이제 정말로 뭔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로 자신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아프네요. 안 찔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힘들지. 네, 그거는 정말 득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야말로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거고 그거야말로 이제 뭔가 고수의 향기를 풍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아직 멀었어. 하수야. 하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유튜브 하면서 조금 달라진 건 없어요? 유튜브 하면서 달라진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모든 회사도 그렇고 제품도 조금씩 변형해 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 자체를 변형할 때 피보팅을 한다 그러지. 어떤 비즈니스를 피보팅을 했어라고 하는데 우리의 롱테이크도 사실 피보팅을 해왔던 것도 그쵸. 있거든요. 물론 팟캐스트였다가 유튜브가 된 것도 피보팅인데 맨 처음에 이제 지훈님이랑 저랑 이제 시작했을 때 저는 지훈님이 나는 이제 회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어떤 경영적인 측면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할 때, 그렇지. 나는 그게 자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무조건 여기 롱테이크에서 하는 얘기에 조금이라도 숫자를 좀 넣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든지 숫자를 하루에 이제 한 30분을 얘기하면 숫자가 한 4-5번은 들어가야지 이게 멋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버리게 됐어요.
왜 버리게 됐냐 하면 숫자라는 게 우리가 30분을 얘기하는 동안 이렇게 숫자를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우리 얘기를 뭐 운전하거나 뭐 하면서 쭉 듣는데 뭔가 자기가 잘 순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들을 때 이걸 더 알고 싶거나 관심을 갖고 찾아보거나 그게 아니라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를 여러 번 피드백도 받고 저도 해보니까 아 여기서 숫자를 얘기하려면 내가 굉장히 무슨 비주얼적인 도구 뭐 뒤에 뭐 그래프가 지나간다든지 뭐 슈카처럼 맨날 슈카는 뭐 이렇게 띄워놓으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런 포맷으로 숫자를 얘기한다는 게 부질없구나. 부질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단 조금 더 듣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은 듣기 쉬우면서도 하나씩 이제 귀에 걸리는 게 있는 것으로 조금 바꿨죠. 뭔가 막 너무 막 숫자를 갖다가 막 사람들한테 앵겨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초기에 내 목표라면 지금은 조금 더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좀 더 얘기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변하면 변화죠.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기억을 하거든요. 숫자를 많이 넣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그래서 그래 라고 그 당시 대답은 했지만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왜 말을 안 해줬어? 아니요. 근데 일단 꼬시는 단계였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제 치식 플레이를 하면서도 느꼈던 게 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사람들이 숫자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지식 플레이는 훨씬 더 그래픽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자료를 보여준다든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플레이 같은 경우는 각 잡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숫자라는 것이 항상 조직에서 숫자를 다뤄왔었고 저도 사실은 지금은 뭐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통계를 많이 했지. 통계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는 프로그램 짜고 막 이랬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나중에 하면서 사실 이걸 쉽게 풀어주는 것을 더 원한다. 맞아요. 많은 분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해보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가졌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플레이는 이제 각 잡고 보는 거니까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이제 조금 하드한 주제들이 많았거든요. 롱테이크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첫 주제가 펜타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디즈니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금은 이제 사회 경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약간 쉽게 뭐 딴 거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온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또 너무 가르치려는 것 같지 않게 뭔가 이렇게 주제를 던져놓으면은 거기에 듣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던질 수 있고 함께 참여해서 인게이지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피보팅을 해서 계속 변화해 왔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 중 댓글들 중에서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치 나도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와서 그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딱 원하는 거거든요. 약간 사랑방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 브랜딩의 귀재인데 알고 보니까. 그런가. 저를 채용하십시오.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방향을 잡고 왔던 게 아닐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디즈니 컨텐츠 만들 때를 생각하면 그거 만들려고 막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디즈니 IR 자료에다가 막 책도 읽고 막 이만큼 해서 맞아. 그 숫자를 뽑아서 뭐 실적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구독자도 많지 않고 내가 맨날 구독자가 체크하고 1000명이 언제 느나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랬던 과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럼요. 그거는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맞아요. 되고 그리고 되게 즐거웠던 추억이긴 해요. 그러면은 은하님은 본인을 브랜드 한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 지금 현존하는 기업이나 뭐 상표들 중에서 어떤 브랜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되고 싶다? 비슷한 건 잘 모르겠고 되고 싶은 건 있어요. 나는 올리브영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다. 다 팔려고? 일단 아니 롱테이크도 주제에 별로 제한이 없잖아. 우리가 이것저것 하잖아. 그런데 올리브영은 하나하나가 다 재밌잖아. 경험해보면.
뭐 메이크업도 재밌고 먹을 것도 재밌고 뭐 여러 가지 늘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또 정보가 많아. 어디서 1등한 뭐 화장품, 뭐 반응이 어디서 뭐 잡지에서 뭐 반응이 좋은 제품들 이래서 그 정보도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으면서 하나하나 아이템 보면 어머머 이런 게 있었네. 몬치치와 콜라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플러스 재미만 주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오늘 배송을 신청을 하면 그 배송이 정말로 오늘 오는데 굉장히 심플한 종이백에 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돼 있다. 그다음에 결국은 딜리버하는 그 프로덕트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해서 사람들 부담 없이 막 포장이 이러면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소박한 포장에 나한테 준다. 그런 면들이 다 올리브영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물론 올리브영 엄청 잘 나가는 핫한 브랜드인데 올리브영 같은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저 사실 올리브영에 화장품이나 이런 거 사러 가는 것보다 요새는 먹을 거 사러 가. 그러니까 먹을 거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구색을 갖춰놓고 판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품 사러 오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 사람들이 화장품만 더 잘 팔려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맛있는 과자도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갖다 놓는다는 것도 좀 뭐 용기나 데이터 마이닝이 많이 필요한 분야 같아요. 그 단백질 쉐이크 중에 크런친이라고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거예요. 그게 좀 비싸요. 아, 그래요? 조금 비싼데 일반적인 게 그 한 팩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한 3,000원에서 뭐 한 4,000원 사이면은 그건 5,000원이야. 근데 이게 그 요새는 이 쉐이크에 쉐이크 가루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알갱이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알갱이가 많아. 세보는 건 아니지? 셀 필요가 없어. 그래? 왜냐면은 이게 쉐이크라는 게 이제 먹으면은 사실은 이제 심심하고 사람이 이렇게 씹는 게 있어야지 맛있는 것만 갖고서는 이제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가 없거든. 뭘 먹었다 하고. 근데 이게 알갱이가 압도적으로 많아. 거의 시리얼 수준이야. 그래서 요새 굉장히 뜨고 있죠. 지우님은 어때요? 어떤 브랜드처럼 되고 싶어요?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럴 때 생각해 보는 거지 뭐. 저는 기본에 충실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막 이것저것 막 겉에 막 뭐 부리지 않고 안 변하고 트렌드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꾸준한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 생각이 난 게 몇 개가 있어요. 하겐다즈. 비싼데. 좀 비싼데 하겐다즈는 바닐라가 제일 맛있어요. 내 기준에. 저는 그거 좋아해요.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입힌 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컵에 든 여러 가지 플레이버 중에 바닐라가 제일 맛있어. 하겐다즈는. 그러니까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근데 이제 안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AI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도 물어봅니까? 재밌어. 대답을 해줘. 왜냐면은 얘가 나에 대한 걸 좀 아니까 그런 거 물어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뭐 조금만 힌트를 주면은 쫙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새는 또 클로드가 유행이라서 그렇죠. 클로드한테 물어봤지. 또 얘가 두 가지를 얘기해줬어요. 하나가 그 영국의 시사 매거진이죠. 이코노미스트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엄청 고급진 이미지. 사실 기분 좋았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 날 좀 아는구나. 어머 기트 그래서 뭔가 알려주고 정보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코노미스트의 특징은 기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코노미스트로 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에고가 강한 기자들이 그걸 다 꺾고 상관없이 이코노미스트지에 기사를 싣는 사람으로서 그냥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로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레이블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봤어. 그러면 럭셔리 제품 중에는 뭐가 맞을까? 막 이러고서 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기 좀 민망한데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돼. 에르메스가 나온 거야. 근데 다른 이유 없어요.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트렌드 따라서 가고 유행 쫓아가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제가 싫어한다기보다 못 해요, 저희가 잘. 약간 둔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요새 잘 나가는 뭐야 했을 때, 내가 저거 소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뢰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랬더니 거의 그냥 늘 비슷한 입던 거 입고 쓰던 거 쓰고 그풍이고 하잖아요. 막스마라 코트 20년 넘게 입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은 너무 다른데? 아, 그래?
나는 올리브영은 늘 트렌드의 최첨단, 트렌드의 최첨단, 그다음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장소잖아. 물론 그게 굉장히 체계적이지만. 그러니까 태가 안 되게 그렇게 많지.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트라이 하니까. 아, 그렇지. 근데 롱테이크를 아까 이제 피보팅을 해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롱테이크는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두서가 없고 롱테이크는 굉장히 다루는 주제가 방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내 자신의 모습이 뭐 르네상스맨이다. 좋게 말하면 르네상스맨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아메바 같이 약간 이렇게 아메바는 단세포라니까. 무형적인 아메바가 이제 그 약간 폼이 없는 그런 모형인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내가 저 유튜브예요. 뭐 이름이 뭐야? 롱테이크. 뭐에 관한 채널이야? 그러면 뭐에 관한? 그냥 잡스러운 채널이 이것저것 뭐든지 다 해요. 막 이러면은 되게 황당해 하시는 거야. 아니 그 채널이 뭐가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야지 카테고리가 없어 그런데 카테고리가 잘 없잖아 우리는. 그죠. 굉장히 넓은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 거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데 어떨 땐 현타도 오지. 왜? 아니 그래도 누가 물었을 때 물론 요즘은 롱테이크가 많이 알려져서 좋은 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어머 롱테이크세요 뭐 이러면은 이제 좋은데 그래도 계속 이제 질문은 받을 때가 많거든. 특히 옛날에 그 회사에서 모셨던 윗분들 상사분들 전환이 유튜브 한다며 뭐에 관한 거냐 막 이러면은 딱 이렇게 단촐하게 말을 이제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옛날에 회사 다니면은 엘리베이터 피치란 게 있거든.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가는 동안 내 제품, 내가 담당하는 제품, 내가 이제 담당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착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뭐 불분명할수록 이번 제품은요 좋은 점이 뭐 카메라가 굉장히 선명하고 그다음에 얇고요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엘리베이터 띵 하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번 제품은 확실히 뭐 전면 카메라가 개선이 돼서 MZ들이 뭐랄까 셀피를 찍을 때 확실한 뭐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가 돼야 이 제품이 굉장히 확실한 USP가 있구나 잘 기획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설명이 길어지거나 할 때가 많으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아까 지윤님이 말한 대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냥 전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를 같이 이제 수용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들으면서 자기의 추억 같은 것을 같이 떠올리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100층의 그 건물에 살지 않아도 한 20층 건물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롱테이크를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랑방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간 사랑방 같은 데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어쩔 때는 굉장히 정복성도 있고 그리고 뭐 영양가가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쩔 땐 그냥 푸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넋두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사랑방에서 이제 나눈 얘기로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거나 위안을 얻고 가고 이러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늘 그런 에피소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 사랑방도 언젠가는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모던하게. 한국 소비자들의 특질을 보면 조금 실증을 잘 내시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빨리 굉장히 바뀌죠, 장수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수하는 컨텐츠들도 많지만 옛날에 우리가 게스 청바지 대학교 때 그거 한 벌씩 입고 싶어갖고 그치. 그 게스 했는데 물음표가 아니고 막 느낌표 있고 그러니까 막 짜가도 많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흔적이 없잖아. 그치. 근데 미국 가면은 아직도 팔거든. 그 빌보드에도 막 걸려있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훨씬 더 트렌드에 민감하고 훨씬 변화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게 있으니 롱테이크도 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만 향후에는 조금씩 변화를 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세요? 좀 더 실감나는 뭔가 생생한 그 컨텐츠? 우리가 이제 앉아서 하는 게 많은데 좀 더 시간이 흐르면은 넓은 이제 굉장히 밖에 나가서도 찍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비주얼적으로 많은 보조 장치들을 가지고 찍는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화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유명 인사들도 좋지만은
이제 대중들하고 만나보고 물론 그러기에는 우리가 유퀴즈는 아니니까 옛날 유퀴즈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나 너무 재밌었어 그게. 뭐 저 사람들 뭐 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이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저도. 그리고 컨텐츠에 관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에 책을 내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시에 관한 책이라는 거. 도시에 관해서 쓰겠다라고 시작은 하겠어 했는데 시작하니까 굉장히 방대한 주제잖아. 도시라는 게. 우리가 도시가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썼던 챕터가 8챕터인데 사실 한 챕터가 한 권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울면서 막 잘라내고 지워내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잘라낼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다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안에 요소들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잘 읽히는 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책이란 것도 이 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될 것인가. 그게 여행서는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되게 이게 어려운 이론서도 아니고 그 중간 어둠에쯤 있는 것을 포지셔닝을 잘 닦아서 책을 갖다가 책장에 어느 책장에 어느 칸에 넣어줘야 되나 이 책이 사실은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면도 있었죠.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읽는 분들은 전은환과 김지윤을 읽는다. 결국 그게 아닐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전은환과 김지윤의 시각을 통해서 읽고 싶어 하시는 그렇죠. 분들일 테니까 물론 이제 깊이와 재미에 어떻게 이걸 조화를 시킬까라는 거는 이제 고민을 했었지만 굳이 그러면 어떻게 이 책을 써야 되지? 뭘 갖고 써야 되지? 어떤 거를 더 해야지 더 독특해 보일까? 이런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나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역시 전문 마케터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구나.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책을 보실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지훈과 전은하는 피렌체에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볼까? 였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자유롭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 결과치는 같아지긴 했는데 시작은 굉장히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 책을 물론 전은환과 김지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보고 선택했지만 그 책을 읽고 나서는 꼭 전은환과 김지윤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남아있어야지 이게 그냥 우리의 감상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그런 것 때문에 그 주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라는데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토에서 지윤님은 오니네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메이지 유신 부분에 대해서 메이지 천황 부분에 대해서 쓰고 우동 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드문드문 쓴 여행 가이드처럼 이제 책 꼭지꼭지별로 다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토라는 도시 위에서 전통이 지켜지는 건 무엇이고 변화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려운 과정이었죠. 제가 이제 책 때문에 인터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시작은 은환과 지윤이 느꼈던 걸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거기에 플러스 읽는 사람의 시각 맞아요.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 편이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시각이고 거기에 더해지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럼 나는 가서 무엇을 볼까? 그 여백을 남겨놓고 그렇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여백은 이제 있는 분들이 채워주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요새는 사실 이제 책도 그렇고 거의 모든 상품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브랜드가 그 책이든 상품이든 뭐 이런 것의 브랜드가 곧 직결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솔직하게 쓴 것 같아요. 다른 여타 제가 쳤었던 책들에 비해서 그건 훨씬 더 정보성 책이었고, 네, 이번 거는 모르겠어요. 조금 그것보다는 좀 릴렉스하게 약간은 이제 감상을 좀 많이 넣으면 좋을 텐데 라는데 역시 익숙치 않아가지고 잘 읽지는 못했지만 네. 감상이 아주 많이 들어간 책은 아니죠, 사실. 네. 쓰고 보니까 없더라고 별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네가 그러진 않았어.
역시 나 자신을 알기란 힘들어. 아니, 알긴 알았어, 나중에. 나중에 깨달았지.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수양이. 그러고 책을 쓸 때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책을 쓰기 시작해서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다가 한 달 조금 쓰다가 불현듯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런 책이 되게 많으면 어떡하지? 되게 많지. 사실 많지. 여행서도 많고 뭐 온갖 인문 교양서도 많고 너무 불안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논문 쓸 때도 그렇지만 알고 표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는 모르는 채 그냥 그쵸. 엇비슷하게 써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될 텐데 이게 빤한 어떤 주제, 빤한 소재는 있지만 우리만의 독창성을 가져야 될 텐데라고 엄청 불안해하면서 서점에 나갔어요. 유사한 류의 책들을 되게 많이 샀어요. 67권 산 것 같아요. 이만큼.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또 막 읽었죠. 이런 책과 저런 책과 내가 어떻게 차별화시키지? 회사에서 맨날 다른 회사랑 차별화시키는 걸 엄청 고민하잖아요. 애플이랑 어떻게 차별화하지? 화웨이랑 어떻게 차별화하지? 근데 스마트폰도 차별화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본질적으로는 그냥 막판에 가면 이게 네모난 디스플레이에 통화 기능이 있고 카메라가 달려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디자인이나 기능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점점 이제 줄어드니까 그때도 힘들었는데 이 책이란 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 다 뻔하네. 여기 여러 가지 서점에 깔린 책들과 다를 게 없잖아.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잘 결과가 완벽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또 엇비슷한 얘기를 끌어다 쓸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참고문헌이라고 단 것도 있지만 그런 불안함을 이기면서 책을 써 나가게 됐죠. 근데 저는 내용이 겹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실 도시에서 그렇지. 정말 머스트 C가 있고 맞아요. 머스트 노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부 겹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결국에는 문체가 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는 저만의 문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둘이 같이 썼기 때문에 문체가 또 좀 더 힘든 면도 있었고. 이거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데 내가 쓰는 어떤 나의 독특한 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읽기 쉬운, 말하는 듯이 이렇게 유려하게 쓰는. 뭐 읽기 쉬운 거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웃기는 약간 그런 거라든지 시니컬하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들을 나는 쓴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캐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데서 결국에는 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클로드나 뭐 챗GPT나 제미나이가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복사를 하겠지 걔도 내 거를 이대로 오히려 AI가 AI의 문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AI로 쓴 글은 AI 같은 느낌이 나지. 근데 이제 나만의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은하님 글은 은하님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가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느낌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미묘하지만 읽는 분들한테 느껴진다면 그게 이 책의 브랜딩이 되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만 고민한 거야? 그런 것 같아. 맨날 이게 막 보고 그러잖아 너. 전 또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는 또 얼마 팔렸나 진짜 열심히 봤어. 약간 회사를 20년 다녔으니까 회사 버릇인 것 같긴 해요. 회사를 이제 다니면 기획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기획하는 거. 일단 기획만 되면은 뭐 각 부서에서 제조는 제조, 뭐 구매면 구매 알아서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 어떤 걸 쓰자, 8개 도시를 쓰자, 어떤 내용을 넣자라고 대충 되면은 이제 둘이서 서로 얘기 안 하고도 막 달려서 쓰는 거고 뭐 중간중간 뭐 경쟁사 벤치마킹이야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책이 나올 때쯤 되니까 또 불안한 거야. 사람들은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종이만 낭비했냐? 라고 할까? 아니면은 제일 나쁜 거는 관심이 없는 거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은 채 책방에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 될까?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고 판매량으로도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댓글 같은 데서 그래도 도움이 됐다. 좀 특이한 내용이었다. 뭐 잘 읽힌다. 뭐 여러 가지. 어쨌거나 굉장히 나쁜 반응은 없었고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반응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랐는데 나는. 뭐 성격이지 뭐. 그렇군요. 아니 성격이라기보다는 길러진 성격. 원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 하도 회사에서 쪼임을 당하다 보니까 회사는 그래요. 뭐 어떤 제품 런치되고 나면은
한 달간은 계속 시장 반응, 그다음 판매량을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가 사라질 즈음은 어떤 시기냐 하면 다음 제품이 나올 때. 우리 오늘 셀프 브랜딩 얘기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뭔가 약간 산으로 간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책도 하여튼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네,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브랜드라는 거 하이네켄 얘기하면서 오늘 하이네켄을 먹었을 때 저는 꽤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다음에 편의점에 가면 하이네켄을 다시 고를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이 우리가 사랑한 도시 2권을 낸다면 사람들이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책은 내가 이렇게 읽었던 그 1권의 느낌을 다른 도시에서 또 느끼고 싶어 라고 골라주신다면 성공한 브랜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구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싫어하는 도시를 한번 써보는 거죠. 우리가 미워한 도시. 우리가 미워한 도시. 그거 좋다. 사랑한 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책 표지도 검정색으로. 그치. 어둡게. 어둡게 하고 막 그 선도 막 쭈글쭈글하게 하고. 약간 전략적으로 도시를 골라야 돼. 약간 그 라이벌이 있는 도시를 골라갖고 미워한 도시에 넣으면은 그 라이벌 도시들은 우리 좋아할 거 아니야. 저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걸 지유님이 얘기하면은 그 각국 대사분들이 항의 방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대신에 그 나라에 있는 다른 도시 좋다 그러지 뭐. 근데 뭐 요새 하여튼 이제 셀프 브랜딩을 많이들 뭐 고민들을 하시고 특히 인플루언서 시대가 오니까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픽업을 해주고 그리고 키워주고 아니면은 뭐 그걸 브랜딩을 해주고 이런 시대에서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아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뭐 소위 말하는 PR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나를 이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밌는 사람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화려한 사람을 할 것인가, 어느 게 나한테 제일 맞을 것인가, 이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직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 지켜줬으면 하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솔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요새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분이 서인영 씨예요. 어떤 면에서? 서인영 씨가 옛날에 물론 굉장히 잘 나갔었던 여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에서 신상 명품 백 신발 막 이런 거 사갖고서는 애기야 막 이랬죠. 구두 보고. 뭔가 이렇게 철없어 보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뭐 다시 활동을 좀 하다가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에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털털한 모습? 그리고 요새 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 다 처분했다 막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비타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그 톡톡 튀는 막 세련되고 도회적인 이미지의 어떤 비타민도 좋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나이도 좀 드셨고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막 애기 같은 막 그냥 막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굉장히 솔직하게 막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게 참 매력이고 본인이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난 보여준다 하고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잘된 브랜딩이다 라는 생각을 했죠. 다시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셀프 브랜딩 얘기를 하면서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하는 토크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고민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지 아니면은 각 잡는 모습을 보여드릴지 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막 보여주면 막 다 기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충격!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충격 받지. 충격 받지. 이런 분들이. 한번 충격받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도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테이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준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